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3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Chapter 5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장 느리기를 위한 동사의 필수 활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관되어진 서머리에 관련된 챕터입니다. 동사의 네 가지 형태에서 비롯된 구와 절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살짝 다시 짚어보면 동사 it를 네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o eat, eating, 그리고 eaten 이렇게 네 가지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용한 예문을 살펴보았으니까 지난 강의를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네 가지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절의 본동사로 쓰이지 않을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의 활용법을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늘 강조된 즉 새로운 문법 포인트를 익히면 이 문법 포인트가 들어있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 문장이나 만드는 것보다는 또 이미 보여진 이미 사전이나 그 밖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문보다는 그 문법 표현을 그 문법 포인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문장을 만들면 여러분이 더더욱 그 문법 포인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오늘의 강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네 가지 활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저와 관련된 예문을 하나만 짚어보고 그리고 새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저는 it에다가 ing 형태를 붙여진 eating으로 문장을 시작할게요. 제가 하나를 생각했는데 바로 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장 느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eating부터 계속해서 자, 옆쪽으로 제 문장 느리기 하는 것을 지금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period 완성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고 나머지가 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구성하는 요 동사 it의 ing 형태의 활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to eat도, eat도, eating도, eaten도 동사의 역할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은 해당되는 거죠. Eating vitamin C after breakfast가요. 그래서 먹는 것은 아니면 갑자기 지금 제가 eating을 생각했는데 taking이 더 맞겠네요. Taking vitamin C, eating도 크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더 자연스러운 거는 taking이 아닌가 합니다. Taking vitamin C after breakfast. 아침 식사 후에 비타민 C를 먹는 것은 is one of my daily routine. 나의 매일매일 일과 중에 하나다. 틀에 박힌 뭔가 꼭 하는 거. 이걸 루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요 taking blah blah라고 하는 표현이 주어에 쓰이는 것이 잘 이해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후에 적어도 비타민 C 한 알 정도 태블릿을 먹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새로운 내용 나갑니다. 앞선 강의와 연결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번에 소제목의 타이틀이 Nominal Infinitives 라고 합니다. nominal이면 name이라는 명사, 요거는 명사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nominal은 명사의 명사적인 요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V가 아니라 adjective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nominal infinitives 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말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법서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바로 nominal infinitives. 자, 뭔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infinitives가요. 부정사가요. 그러니까 자, to infinitive라고 하는 거죠. infinitive. infinitives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원형 부정사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it도 infinitive라고 하고요. to it도 infini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to verb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to verb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문법 용어를 원어로 이렇게 썼지만 요 문법 용어를 설명하는 요 두 단어를 통해서 어떤 문법 포인트인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보다는 영어로 이렇게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예문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115번입니다. 대괄호 속에 들어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To hike the Grand Canyon is my wishful thinking. 자, 그래서 주어로서 주어 자리에 nominal infinitive가 쓰인 겁니다. 즉, 명사적으로 쓰였으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당연히 이렇게 이게 명사를 우리말로 뭐뭐 하는 것, 우리말로도 명사화 할 때는 이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는 접사가 붙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주어 자리에 주어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명사적인 형태를 띠겠죠. 노미널 패턴을 의미를 nominal meaning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하는 것은 나의 wishful thinking, 소망이다. 근데 wishful thinking은 이루기 힘든 소망이네요. 근데 이루기 힘들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됐고요. B 갈게요. Someday I will attempt to hike the Grand Canyon. A와 B는 비슷한 의미죠. 하지만 여기서는 nominal infinitive 맞는데 목적어로 쓰인 거죠. 명사는 주어로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My dog is smart. 이런 아주 쉬운 예문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당연히 주어 자리로 쓰일 수 있고요. I love my dog.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잖아요. object라고 하죠. 여기 목적어. 언젠가 나는 시도할 거야.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할 거야. 마치 동사 attempt의 목적어로 쓰였잖아요. 뭐뭐를 또는 을 이렇게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하이크 하는 것을 시도할 거야. 자, 그래서 nominal infinitives as an object네요. 여기 오타 났네요. 자, C. My wishful thinking is to hike the Grand Canyon. 이것도 nominal infinitive, 즉 투부정사 to로 시작하고 hike 동사 원형 V1의 형태를 취했는데 이 경우는 이 동사, 비동사에 대한 보충어로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my wishful thinking은 즉 to 이하다 이런 얘기죠. 나의 소망은 그랜드 캐년을 하이킹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두 nominal infinitive지만 각자 문장에서의 위치가 다르고 당연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도 다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subject 역할, 두 번째는 object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complement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네요. 되게 많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만 더 내려서 확실하게 예문. 자, 여기 D 갈게요. I'll ask my friend to hike the Grand Canyon with me. 이거 다 저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 문장의 I는 다 저예요. 나는 부탁할 거다. ask는 여기서 질문을 답변하다가 아닙니다. 부탁하다죠. 그러니까 부탁할 상대가 여기 약어로 할게요. someone이 오고요. 무엇을 부탁하는지를 이렇게 인피니티브 형태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난 부탁할 거야. 내 친구에게 뭐뭐 할 것을 부탁할 거야. 이것도 마치 as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to infinitive도요. 그렇기 때문에 nominal infinitives as an object to 여기도 object to the second object라는 거죠. 이게 object 1이라면 to 대괄호 속에 묶인 게 object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그랜드 캐년을 하이크 하자고 부탁할 거다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대괄호가 다 묶이는 게 낫겠네요. 자, 그 다음에 E. My wishful thinking. To hike the Grand Canyon will be the last thing on my bucket list before it is too late. 하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삽입된 구문이에요. 삽입된 부정사 구가 될 텐데요. 자, 영어로는 opposition, 동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예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my wishful thinking이 뭔지 구체적으로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커마 사이에 nominal infinitive를 넣을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동격이니까 그랜드 캐년을 하이킹하려는 나의 소망은 마지막 것이 될 것이다. will be the last thing on my bucket list. 나의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쭉 적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쭉 적었는데 마지막 게 될 거라는 거죠. Before it i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즉 죽기 전에 뭐 이런 의미로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opposition, 동격으로서도 부정사구가 쓰일 수 있습니다. 자, F. It would thrill me to hike the Grand Canyon. 자, it에 해당되는 것은 to hike the Grand Canyon인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길다고 생각해서 it라는 가짜 주어 넣고 문장의 맨 뒤로 부정사구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주어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하이킹하는 건 나를 thrilled, 나에게 뭐 긴장감을 줄 거야, 나를 흥분되게 만들 거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미죠. 자, G. My attempt to hike the Grand Canyon would be carried out within 5 years. 자, 여기에 그런데 to hike the Grand Canyon은 형용사적으로 쓰인 거예요. 앞에 있는 A부터 F까지는 nominal infinitive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 경우에 부정사 infinitive는 더 이상 명사가 아니잖아요. 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my attempt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finitive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명사로서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자, 그 중에 또 다른 것이 형용사 역할을 할 때죠. 다음에 계속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인피니티브를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고요. 여기 구별할 수 있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뜬금없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인피니티브가 쓰여진 문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하이크하려는 오르려는 나의 시도는 will be carried out, 실행될 수 있을 거다. 완전 확실하면은 will be carried out 라고 쓰겠죠. is going to be carried out 라고 쓰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would 조동사 쓴 것입니다. 실행될 것 같다 라는 의미죠. 5년 안에. 자, 그래서 G는 다른 to infinitive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새로운 타이틀을 넘어가기 때문에 요 adjectival and
adverbial infinitive스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효과적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습 꼭 해주세요.